5번 문제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지금 fx랑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fx라는 함수랑 역함수가 일치한대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고 얘의 역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x는 ay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함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b로 넘겨요. b를 넘긴 다음에 a로 나눕니다. 따라서 y라는 함수로 정리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a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a라는 값과 a분의 1이라는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값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a제곱이라는 것이 1이 되기 때문에 a 값으로 가능한 건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넘겨서 아니다 a를 곱해볼까요? 먼저 a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a를 먼저 곱해요. a를 먼저 곱하면 ab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고 0이다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b라는 걸로 묻게 되면 a 플러스 1이라는 것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요거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0이면 되죠. 뭐 요런 식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값, b값이. 그러면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에 관계없이 a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b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항상 이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두 개가 같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어떻게 사각형을 구해야 되냐면 요거는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의 사각형이 사다리꼴 형태죠. 얘가 등변사다리꼴 형태예요. 정확히는 등변사다리꼴. 그래서 뭐랑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끼리의 곱을 2분의 1 하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즉 잘 봐. 요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ABCD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원래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그지? 근데 그 방법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수직이잖아요. 지금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AC 대각선 그 다음에 BD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것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표현해 줄 거냐면 AC라는 것의 길이와 BD라는 것의 길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겠다라는 얘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점부터 잡아 볼 텐데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좌표를 다 표현해 보면 A라는 점을요 미지수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FA 정도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 됐니? 자, A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를 잡아보면 B라는 점의 좌표는 잘 봐. 얘를 뭐 한 거야?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그죠? B라는 점을 잘 살펴보면 A라는 점을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킨 게 B라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Y는 X 대칭을 시키면 FA,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위치만 바꿔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C라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그럼 C라는 친구는 어떻게 써야 되나 살펴보면 A라는 것을 요걸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되지. 그지?
자, 요걸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x좌표는 동일하게 a예요. 얘랑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x좌표는 a가 될 텐데 요거의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니까 요 정도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d는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구했던 것처럼 c를 y는 x 대칭시킨 점이 d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f 역함수 a, a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요 정도로 좌표 설정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ac라는 것은 얘에서 얘의 좌표를 빼주시면 되는데 누구 좌표 빼면 되냐면 y좌표의 차이죠. 그죠? 그럼 y좌표의 차이니까 y좌표 빼주시면 fa에서 f 역함수 a라는 거 빼주시면 될 거고, 곱하기 bd라는 것도 표현을 해보면 bd는 누구 좌표의 차이냐면 x좌표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는데 두 개가 어때요? 똑같네요. 그죠? 똑같죠? 여기에서 요거 빼준 게 AC의 길이고 여기에서 요거 빼준 게 BD의 길인데 서로 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자리가 뭐가 될 거냐면 제곱 정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2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9번은 뭐 많이 해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번, 9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순열조합 문제 쭉 나와 있죠. 자, 순열조합 문제 나와 있는데 일단 틀린 거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고 10번, 11번은 틀리면 안 되고요. 순열조합 들어가는 분들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12번, 13번 정도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뒤쪽에 넘어가서 유리함수 문제 중에서 좀 보면 14번부터 가볼게요. 14번. 방송이 끊겼네. 방송이 왜 끊겼을까? 잠깐만. 아따, 방송하기 힘드네. 신호가 안 잡히나? 잠깐만. 혹시 잠깐 방송이 끊겨가지고 못 보신 분들은 앞에 5번, 지금 5번이랑 7번 풀었거든? 이제 14번 할 거니까 14번 해볼게요. 자, 14번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얘도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자. 14번 문제. 힘들어? 괜찮아? 저 이거 자, 합니다. 14번 보시면은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하자 이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점근선의 좌표를 먼저 찾으면 되죠. 바로
원래 점근선. 자, 이동시키기 전에 점근선을 바로 찾아보시게 되면 x라는 것이 뭐가 될 거냐면 가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 얘가 세로 점근선이죠. 세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요. 가로 점근선이 개수 b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x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점근선에 해당이 될 거야.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시키면 점근선도 동일하게 평행이동이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도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키니까 x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얘도 마이너스 4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점근선은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 평행이동을 시킨 gx에 해당이 되는 점근선이잖아요. 그럼 gx의 점근선의 교점, 즉 2,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될 거고, 요 2, 마이너스 4라는 게 f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2, 마이너스 4를 그대로 fx에다가 대입해서 k값만 찾아주시면 뭐 답은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 내신에 출제한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15번 그래프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내신에서 나올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요런 그래프를. 기출됐던 문제들을 많이 써먹으시기 때문에 꼭 공부가 필요한데, 얘가 이제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15번 문제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가 각각 있고요. x축과 y축의 교점, 즉 절편을 각각 AB라고 한대요. AB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2까지 끊어보고, 자, 뭘 구해야 되는지를 늘 문제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두 점근선의 교점과 B를 지나는 직선, 우리가 하나 구해야 되는 게, 자, 그 직선을 구할 거고,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해서 그 P라는 점에 대해서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그려진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낮게 잡았나? 요 정도의 점근선이 있다고 해보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x축을 이 정도로 잡을까요? x축을 한 이 정도로 잡아보고, 요게 x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살짝 이쪽으로 와서 이 정도.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그러면 B야. 여기가 A고.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B라는 점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표시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문제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표시를 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얘 대칭이죠? 대칭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P입니다. 여기의 좌표가 P고요. 여기서 수선을 딱 떨궈요. 이렇게 수선을 떨궈서 여기를 Q라고 잡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봐야 되는 게, B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B라는 점의 좌표는 Y절편이죠, 얘가. 그죠? Y절편이니까 X에다가 당연히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Y좌표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게 이제 B라는 점의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1,3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3 정도가 된다. 자, 그러면 잘 봐. 얘에 대해서 뭐 시켰어? 대칭.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시켰으니까 그 점을 P라고 할 거거든? 그럼 그 P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미지수 x, y로 잡아요. 자, 얘를 x, y로 잡았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이제 표현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1,3이라는 요 점이 B와 P의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돼야 되죠? 중점. 따라서 얘가 BP의 선분 BP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점 정도가 된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1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얘랑 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3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미지수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P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 K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 찾아주는 거. 늘 점근선의 교점은 대칭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던 거니까 꼭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그럼 P라는 점까지 이제 찾았어요. 그럼 끝났네.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대상 두 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AB의 기울기야. 자, AB의 기울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AP의 기울기를 구해서 두 개를 뭐 할 거다? 곱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A라는 점이 그럼 뭔지도 살펴봐야죠. 자, A라는 점은 X절편입니다. X절편.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Y는 X-1분의 K 더하기 3이라는 요런 함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X 값을. 그러면 A도 여기다가 쓸게요. A도 계산하시면 그 X절편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3분의 K-3,0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잘못 썼다. 미안. 부호를 잘못 썼어요. 3-K 이렇게. 에이! 강훈! 졸지 말고. 됐습니까?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주시게 되면, 자, 요 기울기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지. X 증가량은 어떻게 써지냐면 3분의 3-K가 되고요. 빼기 0이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 위에가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얘가 가까운 거분의 먼 거 번분수 계산 처리하면 3-K분의 여기가 3-K분의 3 곱하기 K-3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약분이 돼요. 부호만 다르니까. 따라서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 정도가 기울기로 나올 거다. 요 정도까지가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P의 기울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식 다 찾아놨으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AP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 생략할게요. 3이라는 값이 나와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두 개를 곱한 곱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9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니까 꼭 잘 복습을 하시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것이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 결국 여기에 대칭을 의미하는 점이다. 대칭점, 대칭의 중심이다 라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 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1대1 대응 fx에 대해서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자, 이제 역함수 문제가 나왔고요. 함수 hx는 2gx 플러스 1인데 얘에 대해서 f 합성 hx의 역함수를, 자 거기 밑줄 쳐봐. f 합성 hx의 역함수를 fx와 gx로 나타낸 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역함수를 가지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일단 기본적인 걸 좀 정리를 하자. 아,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하자. 계산이 길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f 합성 g를 했을 때 그럼 뭐가 나오냐면 x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게 두 함수가 역함수다라는 걸 의미하죠. f랑 g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온다는 거. 그지? 그러면 f 역함수 x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gx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거꾸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줬는데 이 hx라는 함수가 지금 뭐냐면 2 곱하기 g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도 일종의 어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요 자체도 얘들아 요 자체도 무슨 함수의 형태냐면 합성함수의 형태죠. 얘도. 그럼 얘는 어떤 합성함수의 형태가 될 거냐면 잘 봐. 쌤이 hx라는 것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잡아볼게. 자, kx라는 함수를 잡고요. kx라는 함수의 모양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x 플러스 1 정도의 함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뜻 아니야? 2g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원래는 kx라는 함수 자리에 gx가 대신 들어간 모양이 돼서 얘가 2gx 플러스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hx라는 함수를 나는 뭐라고 써줘도 무방하냐면 k 합성 gx 정도라고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겠다까지가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f합성 hx의 역함수잖아요. f합성 hx의 역함수. 그러면 잘 봐. f합성 hx의 역함수는 합성 함수 자체가 f합성 h고요. 여기에 역함수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얘는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라고 이렇게 바뀌죠. 그죠? 전체에다가 합성함수에다가 역함수를 붙여줬을 때는 요렇게 분배가 되면서 순서가 바뀌죠. 합성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런 식의 모양을 좀 표현을 해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h 역함수라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 f 역함수라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근데 f 역함수라는 거는 깔끔하게 나오죠. 뭐라고? gx라고. 그지? 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볼게. 잘 봐.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x죠. 그죠? 그럼 나는 얘를 일단 요 정도로 바꿔볼게요. h 역함수 합성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gx 정도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f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바꾼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hx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죠. hx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결국 표현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f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뭘 만들어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이 자리 맨 앞에 f라는 함수가 튀어나오게끔 식을 좀 변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h 역함수로 시작하는 식인데 얘를 가지고 f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요 식에서 잘 봐. 요 식에서 양쪽의 역함수를 취해보면 h 역함수가 되고요. h 역함수가 되고 요 h 역함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인데 전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들어가는 구조니까 g 역함수 합성 k 역함수의 x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g 역함수라는 것이 뭐였냐면 f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정리할게요. 잘 봐. 자, 요 정도까지 식을 뽑아내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내가 구하는 F합성 H의 역함수는 여기까지 표현을 해놨어. 내가 여기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H 역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따라서 H 역함수라는 거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어 보면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모양이 F 합성 K 역함수 합성 G죠. GX 정도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H 역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헤이! 강훈! 잘 차리고. 됐습니까? 자, 얘가 H 역함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면 아까 KX를 뭘로 잡았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간단한 식으로 잡아버렸죠?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가 KX를 뭘로 잡아놨냐면 얘를 2X 플러스 1이라고 잡아놨어. 그러면 얘 역함수를 바로 구해버리자. 뭐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1차 함수 역함수를 바로 구해버리시면 자, 걔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되나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k 역함수 x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네. 그지?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gx가 들어간 거니까 잘 봐.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f 괄호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의 꼴인데 x 대신에 지금 gx라는 게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얘를 표현한 값이 f a g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랑 그럼 결국 똑같아지는 거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정도다 라고 쓸 수가 있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가 되는 요런 값을 가집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12a 플러스 6b를 구하라고 한다면 12a 플러스 6b라는 값은 요거 2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6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3 정도가 나올 거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16번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19번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19번. 자, 19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19번도 얘도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유리함수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변형으로 되게 유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고요.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정리를 쭉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자체가 지나가는데 직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쫙 딱 지나가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9,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3,9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9 정도가 되고 여기가 3 정도가 되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쪽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원래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잘 봐. 여기 봐. 얘는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수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적분이라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적분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죠. 그죠? 고1 수학에서 적분 안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풀러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쌤이 좀 약간 그림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여기 함수와 요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면 얘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고요. 얘는 루트 x라는 함수가 되죠. 그지? 그러면 루트 x라는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뭐가 돼요? 역함수 형태가 y는 x제곱이 돼요. 이해됐나요? y는 x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거든. 원래 잘 봐. 여기 봐. 원래 요 정도의 그래프가 얘랑 루트 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 정도의 그래프가 원래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래 역함수야. 근데 이 부분이 역함수인데 그 부분 말고 반대쪽 부분을 지금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이다, 그냥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도형 적분으로 못 구해. 적분으로 못 구하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나오면, 자, 고1 때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나오면 원래는 적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 도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풀면 답이 다 돼요. 사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도 잘 봐.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끊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그대로 잘라서 이쪽에다가 채워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상에서. 즉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도형이 이렇게 곡선 형태에서 이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아이고 씨 잘못 그렸다, 이렇게 생기는 요 정도의 삼각형의 넓이가 결국 니네한테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문제 답을 찾을 때는 그냥 이런 거 우리 못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평면 도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서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답이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알겠니?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알고는 가야죠. 자,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의 팁이고, 왜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냐? 자, 루트 x라는 것이 있어요. 자, 루트 x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지금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찾아보면 얘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 돼? x제곱이 되고 얘도 원래는
정의역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역함수야.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이 역함수를 그대로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한 거냐면 y축 대칭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쪽에 생기는 요 넓이와 이쪽에 생기는 요 넓이는 대칭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합동이다라고 충분히 판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왔습니다. 내신에서.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다가 그냥 갖다 끼워 넣어서 답 구하면 되겠네? 에요. 오케이? 됐지?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볼게요. 자, 삼각형 넓이를요. 다시 식을 세워보면 대충 면적을 그려보면 아니다. 그냥 삼각형만 그리자. 뭐 한 이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삼각형을 그릴 거고 여기가 원점이겠죠? 그죠? 여기가 원점? 되니? 자, 여기가 원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얼마라고 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3,9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9,3이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밑변을 구합니다. 밑변은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루트 5 정도라는 길이가 나올 거예요. 알겠니?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예요. 자, 요거 구하고 그런 다음에 높이는 뭐 갖다가 찾으면 되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줬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줬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줬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줬으니까 원점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이만큼을 구해주면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다? 높이가 될 거다. 즉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5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루트 5분의 15가 되죠. 그럼 루트 5분의 15니까 얘는 3루트 5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3루트 5 맞죠? 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6루트 5 곱하기 3루트 5 정도가 되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답은 9 곱하기 5가 돼서 45라는 넓이를 뽑아낼 수가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